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2살 연하의 남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재작년에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아이는 바라지만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할 때 연상이고 연하고 나이를 따지는 타입이 아니었던지라 남편이 저보다 어린 것에 대해서 딱히 무슨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편견도 걱정도 들뜸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저 좋아서 만나왔고, 연애 기간이 3년이 넘어가니 슬슬 서로의 나이도 차기 시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나이 때문에 시간에 쫓기듯이 결혼한 것은 아니었고,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젠 내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아이도 낳고 함께 새 가정에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게 된 것이었죠. 남들 하는 것만큼 딱 결혼 준비를 했어요. 실내외 웨딩 촬영 2번에 친구들과 함께한 브라이더 샤워, 그리고 유럽으로 외 신혼여행까지. 요즘 애들 한다는 트렌드는 다 따라해봤고, 그 과정에서 저는 신랑 쪽에서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돈을 더 써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일몰 예단도 연상녀라고 기죽지 말라며 부모님이 팍팍 지원을 해주셔서 헛소리 나게 준비를 해갔고, 괜히 저보다 어린 남편의 경제적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결혼이라는 관례로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남편 해오는 만큼 딱 저도 절반을 준비해서 함께 수준에 맞는 신혼집을 구해서 들어왔어요. 결혼 당시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 5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긴 했지만 전보다 연봉이 높아진 것도 아니었고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고, 다만 출근하는 사무실 정도가 바뀐 정도의 똑같은 중소기업이에요. 지금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통장에 몇 천이 더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큰 돈을 써야 하는 데이트 장소는 무조건 피하거나, 제가 너무 뻔한 데이트가 질려서 먼저 남편을 데리고 제 카드로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곤 했어요. 물론 평상시 데이트에서도 돈은 대부분 제가 지불을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일찍부터 휴학을 하며 자격증 공부를 했고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그 분야에서 나름 전문성을 갖추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대단한 규모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 규모의 사람들 연봉만큼은 열심히 일만 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정도였죠. 대학 때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 졸업을 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돈을 막 쓰거나 무언가 가지고 싶어 욕심내는 성격도 아니었어서 나름 저축도 쉽게 했었네요. 부동산 중개인인 저희 어머니 도움으로 법원 경매하는 곳도 여러 번 따라가 봤고, 그러다가 운 좋게 저렴한 가격의 빌라를 얻어서 월세를 주며 달마다 나름 짭짤한 부수입도 벌어오고 있는 지가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 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애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남편한테 언급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도 그런 건 먼저 남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셔서 대학 때부터 단지 공부 열심히 했고 직장에서 벌만큼 번다는 정도로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했었고, 제 친구의 친구였던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보다 제 친구에게 먼저 저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었죠. 나이 차가 그리 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대학 다니며 살아온 여자가 저만치 앞서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건지 남들 다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 남편은 유독 저를 대단한 누나, 어른 그 이상으로 볼 때가 좀 많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한다고 법원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는 "우와, 법원이라고?" 라며 놀래 저를 치켜 세우더라니까요. 어느 부분에서 놀랬는지 아직도 이해는 안 가지만 대충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거길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다며 가서 막 변론하고 싸우고 이러냐고 물었어요. 제가 변호사도 검사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세상 물정을 좀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직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다 하며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사람이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말이며 행동이 바른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으니까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자기 딴에는 뭔가 더 많이 벌고 싶고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보여 곁에서 든든히 힘이 되어주고 싶기도 했어요.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한결같이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결혼하고 1년 반이 지나가던 얼마 전에 제가 부수입이 따로 있으니 그렇게 바락바락 애쓰면서 살지는 말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나한테 기대기도 하고
내가 힘들면 또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달라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고, 남편은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알게 모르게 자신이 가졌던 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었는지 이내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와이프보다 그래도 명색의 남편인 본인이 돈도 더 벌고 좀 더 성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이젠 정말로 와이프는 넘사벽이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부부로 살갑게 다정하게 지내는 것 말고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전히 지우겠다고, 아니 포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행히 회사를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저한테 카드를 빌려달라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싶더군요. 남편은 오히려 자기도 열심히 살아서 살림의 보탬이 될 거라며 일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딱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저한테 들은 얘기를 마음대로 시댁에 전했나 보더라고요. 마음대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저도 어쨌든 이 집안의 며느리고 남편에게는 배우자니까 당연히 가족인 시댁의 며느리의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저희 시댁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시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어 저희 시누이가 연락이 왔어요. 저희 시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연하의 남편을 만났다 보니 남편의 누나였던 시누이는 저와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밖에서 만났어도 친구가 되고 싶던 생각을 일도 안 했을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였어요. 남편과 연애를 2년 정도 했던 때에 어쩌다 남편의 동네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시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조금 늦은 비교적 날이 좋은 늦가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롱패딩을 껴입고 나타난 시누이를 보고 기겁을 했었죠. 가뜩이나 카페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슬슬 덥다고 여겨지던 참이었는데 제 눈에 시누이는 너무 갑갑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처음 본 사람한테 옷지적을 하는 건 꽤나 제게도 꼴불견 같이 느껴져서 한마디도 안 했고 오히려 남편의 누나였기에 내심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살갑게 대했어요. 남편이 둘이 동갑이라고 하니까 저도 편하게 좀 대해보려고 우와 친구 생겼다 반가워 하면서 즐겁게 싱글벙글 웃어보였는데, 아니 우리 시누이는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듣더니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누가 친구야? 이러는 겁니다. 결혼 얘기가 오갔을 때도 아니었고 단순히 남자친구의 누나였고 제게는 그냥 남 같은 사람이었는데 벌써부터 시누이 짓을 해보려고 한 건지 제 말에 무안을 주더니 결국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보통 여자는 결혼하면 남자는 식구들한테 말 안 놓는다고. 그건 동갑이라도 갖춰야 할 예의라고 말이죠. 안물 안궁이었어요. 진짜 저요? 이런 시누이가 꼴보기 싫어서라도 아쉽지만 남편과 결혼은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답니다. 뭐 결국은 제가 집안에 똥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남편이 좋아서 시집을 와버렸지만 말이죠. 아무튼 첫 만남에 무안을 주면서 친구라고 가까이 대하는 제게 존댓말을 팍팍 쓰며 거리를 두던 시누이에게 저는 아직도 함께 존댓말을 쓰며 그 흔한 동갑내기 사이에 대화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식구들이 시댁이나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이더라도 이제는 기어코 본인이 혼자서 제게 말을 놓으며 윗사람인 마냥 절 대하기 시작했죠. 그냥 가볍게 누구누구야 하면서 부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야, 너 등의 기분 나쁜 지칭부터 시작해서 해달라는 것도 많아졌고 시키는 일도 많아졌어요. 하다 지는 지 엄마가 혼자 식탁에서 밥을 차리고 있어도 꼼짝 않고 TV만 보고 있으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는 야, 수저 좀 놔드려 하면서 시어머니 마냥 굴었죠. 괘씸하고 열을 맞는데 그렇다고 시댁에서 시부모님 앞에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성격 많이 죽었다면서 일부러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랬던 시누이인데 제가 빌라 월세를 주고 있다는 소리를 남동생한테 듣고는 또 귀신같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를 찾아봤더라고요. 미리 사전 약속을 잡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혼자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렀다는 개소리를 하더니 현관 바로 앞에서 전화를 하며 제가 집에 있는지를 물었어요. 당연히 그 시간 모두가 출근하고 있을 월요일 이른 오후에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집 번호를 물어보며 안에 혼자 들어가 있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순간
진짜 얘를 어째버릴까 하며 분노가 막 차올랐어요. 지금 당장에 오전에 집을 떠나줘조차 제가 집을 어떤 꼴로 만들고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나와 내 남편의 공간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 더더욱 싫었는데 앞뒤에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무작정 카페 갈 돈이 아깝다고 어차피 곧 퇴근하고 올 테니 먼저 들어가 있겠다며 뻔뻔하게 집 번호를 물어보는 신우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요. 혹여나 싶어서 잠깐 생각을 하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미 통화 중이더군요. 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비밀번호를 물었는지 남편은 그걸 또 그대로 가르쳐줬고 신우이는 이미 그 사이 제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 뒤늦게야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애먼 화를 내면서 왜 우리 공간인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냐며 남편에게 바라바라 소리를 질렀고요. 남편도 뒤늦게야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내 공간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신우이가 떡하니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남편한테 아무리 지랄을 해도 남편은 회사에 있어야 했고 저라도 퇴근을 해야겠더라고요. 신우이가 집에서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남보다 못한 사이를 제 집안에 혼자 떡하니 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집 있다는 소리를 하자마자 집에 찾아온 곳을 보면 목적도 그거일 텐데 혹여나 무식하게 집문서 찾겠다고 집안 장롱을 다 뒤지진 않을까 하는 섣부른 걱정까지 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 아까운 반차를 오후가 돼서야 뒤늦게 내고는 후딱 집으로 향했죠. 다행히 집에서 별일은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사이 냉장고를 맘대로 털어서 거실에 김치찌개까지 한상 차려 먹고 있었고 생각보다 제가 일찍 집에 들어오자 당황했는지 후다닥 현관에 벗어둔 지 양말을 가져다 신더라고요. 그날 신우이는 본인이 왜 왔는지 말은 안 했고 다만 계속 저한테 은연중에 돈을 벌고 싶다는 돈이 궁해 죽겠다는 말을 자꾸만 꺼냈어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상대해 주기가 너무 싫었어요. 몇 번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다 돈 얘기고 그중 원룸 하나가 딱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결국 나왔습니다. 결국은 저한테 원룸 하나 싸게, 아니 공짜로 받아보면 안 되나 그걸 떠보려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게 본인이 생각해도 딱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전 일절 무시를 했습니다. 제 원룸을 하나라도 신우이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남편 말고는 서로에게 엮이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피곤하니 이제 집에 가달라고 다음부터는 내 집에 올 때 미리 연락이라도 주고 오라는 말도 잊지 않고 전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 말이 기분이 나쁘다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말을 어떻게 전달한 건지 제가 신우이를 집에서 쫓아낸 줄 알고는 전화가 와서 한바탕을 했고 그 바람에 제가 겨우 사실 확인을 시켜드렸고 전 저대로 억울하고 열이 받아 남편한테 또 전화를 해서 니네 집 식구들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내 하소연을 하고 남편도 회사에서 집안일로 머리를 지끈거려 하고 진짜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한동안 자존심이 상했는지 연락이 일절 없던 신우이는 다시금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존심도 포기하겠다는 듯이 꼬리를 내리고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 무작정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루 전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냐고 물어서 퇴근하면 저녁 7시니 그때 맞춰오라고 말을 하고는 끊었죠. 아무래도 신우이다 보니 저도 영영 안 보고 살 순 없는 노릇이고 그냥 이렇게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리면 내리는 대로 대하며 최대한 뒤끝 없이 좀 지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퇴근 시간이 다가와 직장인이 다 그렇듯이 칼퇴를 하지는 못하고 급한 일을 좀 마무리 짓다 보니 20분 정도가 늦춰졌어요. 어찌되었든 신우이가 집에 또 온다고 하니 제 쪽에서 퇴근을 했죠. 퇴근길이라 차는 막히고 어찌저찌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먼저 퇴근을 쓰는 집에 와 신우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신우이는 전과는 달리 제게 너무 살가웠어요. 오는 길에 사왔다면서 마트에서 파는 오렌지맛, 포도맛, 그리고 사과맛 나는 음료수 묶음 3개를 사왔더군요. 형식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고는 자리에 앉기 전 음료라도 내어줬어요. 그냥 컵에 따라서 가져다 주면서 무슨 일로 온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신우이는 그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인상을 한번 살짝 찡그렸고 그걸 제가 눈치를 챘다는 사실을 곧 알고는 다시금 표정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포도맛 주스 한 잔을 들이키곤 남편을 지그시 쳐다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한테는 여기에 왜 왔는지를 미리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쭈뼛거리며 무슨 말을 못하자 그제서야 동생놈이 답답하다는 듯 직접 입을 연 신우이는 이내 제가 빌라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 그 빌라의 일부를 자기한테 빌려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본인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본인이 관리자처럼 직접 관리를 할 테니 추가로 얻는 수익금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이죠. 그것도 협상도 못도 아니 그냥 통보. 오냐 오냐 해주니 이런 일들을 상의가 아니라 통보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우이 면상을 확 갈기려는 충동이 일어난 그때 남편도 제 기분을 감지했는지 순간적으로 신우이 팔을 붙잡았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나름 누나한테 표현한 거였죠. 하지만 오히려 그 모습에 신우이는 뚜껑이 열렸고 급기야 사람 앞에 두고 무한하게 뭐하는 짓이냐며 니들 부부 작당하고 그거 혼자 먹겠다고 이러는 거냐며 오히려 저희를 나무랐어요. 아니 빌라 명의가 제 것인데 제 자산을 가지고 남편도 아니고 제 언니도 아닌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 년이 왈가왈부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어이가 털리는 것도 정도를 넘어서 정신나간 년의 대화를 상대하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애처로웠어요. 그 집은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며 딱 잘라 선을 그어버리니 결국 신우이는 있는 놈들이 더한다면서 저를 향해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자기 남동생이 옆에 떡하니 서 있는데 연계를 좋아하는 나이 먹은 여우라고 하며 저와 남편의 관계를 아주 더러운 꼴로 만들어버렸고 이윽고 남편을 향해서는 너도 네 와이프 돈 말고는 볼 거 없었던 거 다 안다면서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꼬셔서 넘어간 거 이해할 테니 이제라도 이혼을 하라며 부부 사이에 갈라섬을 종용했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빌라 주인인 저와는 가족이고 뭐고 남남이 되는 건데 그걸 원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 상황에서 이겨보겠다고 개소리를 막 아무거나 던져대는 신우의 모습은 정말 영락없는 빈수레였습니다. 아주 텅텅하는 깡통소리가 손만 대면 날 정도로 빈수레였어요. 하지만 전 그냥 넘기기엔 심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마음의 상처, 아니 화가 느껴졌어요. 혼자서 화를 내다가 분을 못 이기고 제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에 주먹을 꼭 쥐고 저와 남편을 싸잡아서 인신매매하는 사람이 너네보다 너그럽고 인자하겠다며 입꼬리를 올리며 비꼬는데 그 순간 저도 진짜 그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순간 주변을 살폈는데 제 눈에 식탁 위에 올려진 음료수들이 보였어요. 절반 정도 남은 포도주스와 오렌지, 사과주스가 절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전 그들의 응답에 부응이라도 하겠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부엌으로 갓 뚜껑이 살짝 열려있는 포도주스를 손에 쥐고는 정말 순식간에 5초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음료수통에 든 음료수를 콸콸콸 신우이한테로 부어버렸습니다. 으아! 하며 주스 테러를 피하다 끈적한 과일 주스에 미끄러져 물개가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과 흡사할 정도로 철컹철컹 하더니 급기야 넘어진 신우이는 바닥에서 남편을 향해 빨랑 수건을 갖고 오라며 소리를 질렀고 포도주스를 다 쏟아부은 저는 이내 오렌지 주스 한 병을 또 따서는 보라색과 노란색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형형색색 제 집 거실 바닥에 펼쳐지도록 신우이를 향해 허공에 날려버렸죠. 청소는 뭐 평소에도 청소해주시는 도우미를 한 달에 몇 번씩은 불러서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닦는 터라 제 힘 안 들이고 치울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만 신우이는 청소할 방법은 없었는데 신우이는 제풀에 힘이 꺾여 후다닥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이내 그걸 다 씻어내면 집에 갈 때 쫄딱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다는 것을 자각했는지 손과 얼굴만 약간 씻어내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서더군요. 가는 길은 택시를 탔는지 어쨌는지도 모르지만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내려다보니 어디로 숨어 빠져나간 건지 도통 사람이 보이질 않았고요. 아무래도 비상구 계단에 혼자 쭈그려 앉아있든 뭘 했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그게 참회의 시간이었는지 복수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게 평소에 사람한테 좀 잘하지. 평소에도 버르장머리 없게 굴더니 뭐 필요해서 부탁하러 오는 순간에도 그 버릇, 그 태도를 못 고친 신우이는 정말 지가 뿌린 것들에 대한 업보처럼 이 모든 일들을 당한 것 같아서 전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했고요. 신우이도 그런 지가 쪽팔렸는지 지금껏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